여포성 종양인데 수술을 안 할 수도 있는 경우가 있을까? 그렇습니다. 우선은 이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기 위해서는 지난번에 여포성 종양 말씀을 드렸던 그 방송을 보시고 여포성 종양은 뭐고 왜 반드시 수술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지 그 부분을 좀 보시고 나중에 이 부분을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도 여포성 종양이지만 만 1cm 전후되는 아주 작은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암일 가능성이 너무 적기 때문에 요즘에는 수술을 안 하기도 한다. 그 말씀은 드렸었죠. 근데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그거랑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자, 여포성 종양은 이렇게 생겼고 암과 암이 아닌 것은 이런 차이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여포성 종양이 아닌 다른 종양하고는 어떻게 다를까? 그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포성 종양을 진단하는 아주 중요한 두 개의 기준은 이 속에 들어있는 요걸 제가 여포라고 말씀드렸죠? 여포들이 다 아주 쌍둥이들처럼 비슷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이게 여포 종양의 특징이에요. 여포 종양이 아닌 증식성 결절. 이게 증식성 결절은 갑상선에서 제일 흔하고 얘는 그냥 양성이거든요. 그래서 여포선종이나 여포성 종양보다 훨씬 괜찮은 녀석이에요. 얘는 이 여포들이 얘도 있기는 있는데 이렇게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크기가 들쭉날쭉해요. 이게 요 여포들이 똑같이 생긴 놈들이 쫘라락 깔려 있다. 그게 여포 종양의 중요한 특징이고요. 또 하나는 피막을 갖고 있다. 이 두 가지가 여포 종양의 특징입니다. 근데 증식성 결절은 보면 피막이 이렇게 얼기설기. 근데 이건 진짜 피막이 아니에요. 가짜 피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피막이 없고 여포들의 크기가 들쭉날쭉하다. 이게 증식성 결절의 가장 큰 차이거든요. 여포선종하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조직 검사를 했을 때 이게 들쭉날쭉하지만 요런 부분에서만 딱 조직이 채취됐다면 얘도 여포성 종양하고 비스무리하게 보이겠죠. 그래서 판독이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여포들의 크기가 좀 일정해서 여포성 종양일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피막은 안 보인다. 이런 식으로 판독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판독이 나오면 여포성 종양일 것 같다. 내지는 여포성 종양일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판독이 나옵니다. 자, 여포 선종을 조직 검사를 하더라도 이 피막을 포함시키지 못하고 그냥 요 세포 있는 데서만 채취를 하면 이때도 얘는 사실은 여포선종이지만 여포성 종양 이렇게 진단이 못 붙고요. 여포성 종양일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판독문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얘를 채취해도 여포성 종양일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나오고 얘를 채취해도 여포성 종양일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때 초음파나 다른 증거들을 봤을 때 여포성 종양이 틀림없다. 그러면 수술하기도 하는데요.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답답하죠. 여포성 종양이라면 수술을 하겠는데 여포성 종양일지도 모르겠다인데 내가 수술을 해야 되나? 그건 또 얘기가 다르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수술 안 할 방법이 혹시 없을까? 내가 만일에 여포성 종양조차 아니라면 수술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병원을 막 찾아다니시는데 이번에 그런 분들이 오셨어요. 몇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들께 제가 이런 설명을 드렸고 요즘엔 제가 환자분들하고 진료할 때도 저희 갑상선 포럼에 제가 올린 카페에 올린 이 그림들을 보면서 진료하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 그림만 가지고는 그 환자분들에 대한 설명을 다 못 하겠더라고요. 여포성 종양이 아닌 증식성 결절에 대한 모식도도 필요할 것 같아서 오늘 제가 이 그림을 그렸고 요 내용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인제 얘가 여포성 종양인지 아니면 그것도 아니고 증식성 결절인지 그걸 진단을 정확하게 하려면 조직 검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직 검사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아 그림이 더 커졌네요. 잘 됐네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렇게 딱 뜯어내야 돼요. 그래서 한가운데 이게 진짜 피막인지 가짜 피막인지 잘 보이게 한가운데 딱 들어가게 놔두고 이쪽으로는 여기는 정상갑상선이겠죠. 이쪽이 종양이니까. 요 피막을 중심으로 정상갑상선과 종양세포가 짜락 나란히 보이게 이렇게 딱 채취를 하면 병리과 선생님이 인제는 여포성 종양일지도 모르겠다가 아니라 피막이 있다 없다 그런 얘기를 해 주실 수 있고 진단이 정확해집니다. 그리고 이게 조그맣고 요런 녀석만 있는지 아니면 커다란 여포도 있는지를 보려면 이건 초음파로는 안 보이는 여포들이거든요, 아주 작으니까. 그래서 조직 검사할 때 여기서도 채취하고 여기서도 채취하고 최대한 여러 군데에서 채취를 해서 정보를 최대한 많이 드리면 그 병리과 선생님이 볼 때 '아 이쪽 절편엔 아주 요런 여포들이 있는데 이쪽으로 가니까 여포가 막 큰 게 있네.' 그러면 '아 이거는 여포성 종양이 아니라 증식성 결절이겠구나.' 이렇게 진단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조직 검사를 아주 잘해야 돼요. 네 그래서 요런 경우에는 반드시 세침 흡인이 아니라 총조직 검사를 해야 되고요. 총조직 검사를 할 때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확한 위치에서 또 그 정확한 방법으로 여러 군데에서 군데군데 조직 검사를 해야 된다. 이러려면 이게 조직 검사하는 사람이 굉장히 초음파를 잘 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조직 검사하는 건 쉽진 않습니다. 그런데 한 두 분 결과가 나왔는데요. 한 분은 그냥 너무나 피막이 명확하게 보인다. 속에 들어있는 여포들도 다 일정하게 생겼다. 그래서 그냥 여포성 종양으로 확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수술을 안 할 방법이 없겠느냐." 그러고 저한테 찾아오셨는데 어쩔 수 없이 수술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진단이 됐고요. 한 분은 괜찮은 쪽으로 나왔어요. 네. 피막도 확실하게 안 보이고 여포도 크고 작고 있어서 '이거는 증식성 결절인 것 같다.' 이렇게 의견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일단 수술하지 않을 수 있게 됐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내용들은 제가 말씀으로 다 드린 거고 나중에 뭐 글만 읽는 분들을 위해서 써 놓은 건데요. 이렇게 여포성 종양이라고 그러니까 사실은 여포성 종양으로 확진된 건 아니었기 때문에 수술을 회피할 수 있는 여지가 좀 틈이 있었던 거죠. 그 중에 한 분이 그 틈으로 수술을 면하는 그런 사례가 이번 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포성 종양이라고 나왔더라도 수술을 피할 수도 있다. 요런 경우엔 그럴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10분 강좌를 통해서 드렸습니다.